대마도는 한국 땅이다. 독도 역시 명백한 한국 영토다. 일본은 당장 철수하라.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로서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긴급회의에 돌입했고 도쿄 증시는 폭락했죠. 유엔 안보리가 소집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30년간 준비한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에도막부 지도, 연합군 문서, CIA 기밀 자료까지요. 그리고 단 5일 만에 모든 게 뒤집혔죠. 지금부터 그 충격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 원더풀 코리아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으로 라는 댓글도 남겨주셔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세계 어디서든 우리 민족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금요일 아침이었죠. 저는 제임스 하워드라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15년째 외교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아침 8시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집장 톰슨이 황급히 제 책상으로 달려왔어요. 제임스, 지금 당장 백악관 가. 트럼프가 10시에 긴급 기자회견 연다. 주제가 뭔데요? 동아시아 영토 문제래. 한일 관계 관련인 것 같아. 어서 가봐. 심상치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사전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한일 영토 문제라니요. 독도를 말하는 건가? 하지만 미국이 독도 문제에 공식 입장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최근 뉴스를 훑어봤어요. 한일 관계는 평온했습니다. 독도 관련 분쟁도 몇 달째 조용했죠. 일본이 최근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의 반응은 예년과 비슷했어요. 특별한 긴장 상황은 아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9시 40분, 백악관 노스론에 도착했어요.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AP통신은 물론이고 NHK,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기자들까지요. 한국의 KBS와 연합뉴스 기자들도 보였어요. 일본 기자들의 표정이 유독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묘하게 긴장한 듯, 흥분한 듯한 표정이었죠.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제 옆으로 CNN의 존 매튜스가 다가왔습니다. 제임스, 자네 뭔지 알아? 전혀요. 자넨? 나도 몰라. 하지만 일본 대사관이 1시간 전에 긴급회의를 열었대. 주일미군 사령부도 비상체제래. 이상했습니다. 군까지 움직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9시 55분,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중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동아시아 안보와 역사적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은 발표 후에 받겠습니다. 역사적 정의, 귀가 번쩍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사 문제였죠. 정확히 10시, 트럼프가 나타났습니다.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까지 함께였어요. 3명의 핵심 참모가 동시에 배석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전쟁 선포나 중대 안보 위기 때나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트럼프가 단상에 섰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단호하고 진지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70년간 묻혀있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취재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극비리에 협력해왔습니다. 동아시아 영토 분쟁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우리는 수천 점의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공문서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러시아의 외교 문서까지요. 8개월? 제 옆에서 일본 기자가 작게 신음했어요. 이건 오래 준비된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백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가 잠시 멈췄어요. 취재실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히 한국의 영토입니다. 와, 취재실이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마도 역시 한국의 영토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대마도, 독도도 모자라 대마도까지? 일본 기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사실 왜곡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손을 들어 제지했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도부터요. 보좌관들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고문서가 나타났어요. 삼국사기 512년 기록입니다.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복속시켰습니다. 우상국이 바로 독도죠. 1500년 전부터 한국 영토였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 문서가 나타났어요. 1696년 에도 막부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놀랍게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어요. 에도 막부는 도토리번에 공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이니 일본 어민의 출입을 금한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입니다. 일본 스스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한 거예요. 취재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본 기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일본이 300년 전에 이미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했다니요. 그런데 1905년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 편입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전쟁 와중에 남의 땅을 슬쩍 가져간 거죠. 이것은 명백한 침략 행위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관련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무부 내부 문서였어요. 당시 미국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시작되면서 일본을 우방으로 만들기 위해 애매하게 처리했죠. 역사적 정의보다 전략적 이익을 택한 겁니다. 트럼프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이것은 미국의 실수였습니다. 70년 전에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실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미국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대마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이어갔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자와 한글이 섞인 옛 문서가 나타났죠. 조선왕조실록 1419년 세종 1년 기록입니다. 세종대왕은 이종무 장군에게 227척의 군성과 1만 7천 명의 병력을 주어 대마도를 정벌하게 했습니다. 왜구의 소굴을 소탕하고 자국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였죠. 대마도 도주는 조선에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일본 에도 시대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1785년 일본 학자 하야시 시에이가 제작한 삼국통합도설이었어요. 놀랍게도 대마도가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일본 본토와는 다른 색이었죠. 이것은 일본 학자가 만든 지도입니다.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했어요. 일본인조차 인정한 겁니다. 취재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1861년 러시아 해군 지도에도 대마도는 조선 영토로 표기돼 있었어요. 1903년 영국이 제작한 동아시아 지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세기 서양 열강들도 대마도를 한국 땅으로 인식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1945년 포츠담 선언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 문서였어요. 메가더 장군의 서명이 있는 문서였습니다. 연합군은 대마도와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역사적 근거가 명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냉전이 격화되면서 일본을 반공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 이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전략을 위해 정의를 희생했습니다. 한국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한 거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죠. 따라서 미합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공식 선언합니다. 트럼프가 준비한 문서를 꺼냈어요.
첫째,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둘째, 대마도 역시 역사적 증거에 따라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합니다. 셋째, 일본은 즉각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대마도 반환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미국은 한일 간의 평화적 협상을 중재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순간 취재실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소리쳤어요. 대통령님, 질문입니다. 이것은 일본과의 동맹을 파기하는 겁니까? 일본의 반발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요? 트럼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동맹은 정의 위에 서야 합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죠.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고 바로잡을 때 우리의 동맹은 더 강해질 겁니다. 한국 정부와는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BBC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은 지난 30년간 이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전국의 학자들을 동원해 수천 점의 증거를 수집했죠. 고문서, 지도, 외교 문서, 증언까지요. 8개월 전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CIA와 국무부 전문가들을 동원해 6개월간 검증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고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이 30년간 준비했다고? 그럼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역사 전쟁이었어요. 즉흥적인 발표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일본은 이미 통보받았습니까? 로이터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일본 총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을 미리 알렸죠. 기시다 총리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증거를 보낸 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미 통보받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역사적 정의를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미중 갈등이나 신냉전과는 무관합니다. 순수하게 역사적 진실의 문제죠. 기자회견은 50분간 계속됐습니다. 트럼프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모든 질문에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죠.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님, 만약 일본이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트럼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는 경제적, 외교적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일본이 역사를 부정하고 불의를 계속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미국은 정의의 편에 설 것입니다. 회견이 끝나고 취재실을 나서는데 일본 기자들이 모여 급하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본사와 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죠. 한국 기자들은 흥분한 얼굴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미국이 드디어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KBS 기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어요.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대사건이었죠. 편집장 톰슨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제임스, 이거 진짜야? 한국 땅이 맞는 거야? 증거를 봤습니다. 명백했어요. 일본 자료에도 나와 있었죠. 에도 막부가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인정했고 일본 학자가 대마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했어요. 세상에. 일본은 어떻게 나올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용히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독도와 대마도는 한국 땅. 일본의 철수 요구.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작성했어요. 30분 만에 초고가 완성됐죠. 오후 12시 30분,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5분 만에 조회수 50만을 넘겼습니다. 10분 만에 100만이었죠. 댓글이 초당 수백 개씩 달렸어요. 미국이 드디어 진실을 말했다. 일본은 70년간 거짓말을 한 거야. 한국 대단하다. 30년 준비했다니. 이제 제3차 세계대전 나는 거 아냐? 일본 경제 끝났네.
댓글들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열광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죠. 오후 2시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일본 총리 기시다 쿠미오가 직접 나섰어요. CNN이 생중계하고 있었죠. 저는 사무실 TV 앞에 모여든 동료들과 함께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기시다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독도는 17세기부터 일본 영토였고 대마도는 고대부터 우리 땅이었습니다. 어떠한 협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당황한 것처럼 보였죠. 일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총리님, 미국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서는요? 기시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CNN 존 매튜스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 표정 봐. 증거가 없는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에게 반박할 증거가 있었다면 즉시 꺼내 들었을 거예요. 기시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단 한 치의 영토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힘이 없었어요. 오히려 방어적으로 들렸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도쿄 증시가 다시 열렸습니다. 오전에 이미 5% 하락한 상태였는데 오후에 추가로 8% 더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13% 폭락한 겁니다. 일본 기업들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죠.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 모두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외환시장도 요동쳤어요. 엔화 가치가 급락하기 시작했죠.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돈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뉴욕의 유엔 본부였어요. 우리 신문의 유엔 주재 특파원이 생중계로 상황을 전해줬습니다.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본 대사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미국의 일방적인 선언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주권 국가의 영토에 대해 제3국이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유엔 헌장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참아왔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침탈을 지켜만 봤죠. 이제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미국은 증거에 기반해 판단했을 뿐입니다. 중국 대사도 발언했어요. 중국은 역사적 정의를 지지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의 불법 행위를 청산해야 합니다. 독도와 대마도뿐 아니라 센카쿠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대사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릴 열도도 역사적으로 러시아 땅입니다. 일본은 과거를 반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5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표결도 없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한국 편이었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중립을 지켰고 일본은 완전히 고립됐죠. 저녁 8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10만 명이 모였어요. CNN이 이것도 생중계했습니다.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죠. 대한민국 만세.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70년 만의 정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한 80대의 노인이 인터뷰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런 날을 보다니. 일본 놈들이 우리 땅을 빼앗아 갔을 때 나는 10살이었소. 이제야 되찾는구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젊은이들도 열광했습니다. SNS는 독도와 대마도 관련 게시물로 도배됐어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죠. 한국이 해냈다. 30년의 준비. 증거로 승부했다. 자랑스럽다. 전 세계 한인들도 들썩였습니다. 뉴욕, LA, 런던, 파리, 도쿄까지요. 재외 동포들이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특히 도쿄의 제1교포들은 70년 서름을 풀었다며 눈물을 흘렸죠. 반면 일본 국내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도쿄 시내에서도 집회가 열렸어요. 수만 명의 일본인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미국은 배신자다. 동맹을 저버렸다. 트럼프는 사과하라. 하지만 그들의 구호에는 힘이 없었어요. 증거 앞에서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밤 10시,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였죠.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임스, 이건 오프 더 레코드야.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은 정말 대단해. 30년간 전국의 역사학자, 국제법 전문가, 외교관을 총동원했어.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가 모든 자료를 뒤졌지. 심지어 일본 도쿄대학 도서관까지 침투해서 자료를 복사해왔어. 침투요? 한국 유학생들을 동원했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들이었지만 일본이 공개하지 않던 것들이야. 에도마코 시대의 문서, 메이지 정부 외교 문서 전부 찾아냈어. 그리고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도 뒤졌습니다. 메가더 문서, 국무부 기밀해제 문서, CIA 보고서까지요. 한국 정부는 정보기관을 동원해 전 세계 도서관과 문서보관소를 샅샅이 뒤진 거예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겠죠? 놀라웠습니다. 이건 국가 차원의 거대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6개월 전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에게 이 모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트럼프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를 보고 확신했죠. CIA에 검증을 지시했고 6개월간 조사한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나온 거군요. 맞아. 트럼프는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증거가 명백하면 움직이지. 일본이 동맹이든 뭐든 상관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집념이 놀라웠어요. 30년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증거를 모았다는 게요. 3월 16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일본 전역에서 반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죠. 미국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애플 스토어가 습격당했고 맥도날드가 불에 탔어요.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를 막을 수 없었죠.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컸어요. 오전 10시 일본 외무성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외무상 가미카와 요코가 직접 나섰어요. 우리는 미국의 증거 자료의 재검증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자료에는 조작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구체적인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외무상님, 에도마코 문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당시 외교 문서는 복잡한 맥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학자가 그린 지도는요? 대마도가 조선과 같은 색인데요. 그것은 개인 학자의 견해일 뿐입니다.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변명처럼 들렸어요. 증거를 부정할 수 없으니 해석 문제로 돌리는 거였죠. 오후 2시 한국 정부가 추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룸이었어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일본이 증거 조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공개합니다. 화면에 새로운 문서들이 나타났어요.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이었습니다. 메이지 정부의 최고 기관인 태정관이 시마네현에 내린 공식 명령이었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으로 인지할 것. 이것은 메이지 정부의 공식 문서입니다. 1905년 불법 편입 이전에 일본 스스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거예요. 다음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였어요. 일본의 통치 범위를 규정한 문서였죠. 일본의 영토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 연합군이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애매하게 처리됐죠. 한국 외교부 장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대마도 관련 자료도 더 있습니다.
1471년 조선 성종실록이 나타났습니다. 대마도주가 조선에 매년 쌀과 콩을 받아갔다는 기록이었어요. 조공을 바치는 대신 하사품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대마도가 조선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는 증거죠. 1592년 임진왜란 때도 대마도주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조선을 배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1609년 기유약조에서도 대마도는 조선의 무역권을 얻기 위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 모든 게 대마도와 조선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미국 국무부 내부 보고서였어요. 기밀 해제된 문서였죠. 대마도의 역사적 귀속 문제는 명백히 한국에 유리하다. 하지만 일본을 반공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 이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눈 감아준 거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70년간 숨겨진 진실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됐죠. 일본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르몽드 모두 일면 톱으로 다뤘어요. 한국의 30년 집념, 증거로 일본을 굴복시키다. 역사, 전쟁의 승자는 한국. 일본의 70년 거짓말 들통나. 저도 후속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치밀한 준비, 30년 만의 결실. 역사 전쟁에서 증거가 모든 것을 바꿨다. 오후 6시, 백악관이 추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공개한 추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은 역사적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트럼프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일본이 어떻게 나오든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였죠. 저녁 8시 도쿄에서 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기시다 총리가 아니라 외무상이었어요. 총리가 나서지 않는다는 건 일본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외무상 가미카와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공개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영토 귀속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법상 시료 지배가 중요합니다. 궁색한 변명이었어요. 역사적 증거로는 당할 수 없으니 시료 지배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 논리도 약했습니다. 독도는 한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었고 대마도는 불법 점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3월 17일 일요일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맹공격했어요. 여당 내에서도 균열이 생겼죠. 기시다 총리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경제는 휘청거렸어요. 주말인데도 외환시장이 열렸습니다. 엔화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죠. 달러당 180엔까지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대규모 자금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어요. 도요타는 미국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소니는 신제품 발표를 연기했죠. 관광업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취소가 폭증했어요. 항공사들은 한일 노선을 줄였죠. 반대로 서울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광화문에는 이틀째 수십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태극기 물결이 장관을 잃었죠. 정부는 독도와 대마도 방문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우리 땅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였어요. 신청자가 폭주했습니다. 하루 만에 100만 명이 넘었죠. 오후 3시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한일 양국의 평화적 대화를 촉구합니다. 역사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힘이 없었어요. 이미 승부는 난 상태였거든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오후 5시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어요. 중국은 한국의 정당한 권리를 지지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의 불법 행위를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센카쿠 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한국의 사례를 들어 센카쿠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일본은 이제 두 전선에서 싸워야 했죠. 러시아도 가세했습니다. 쿠릴 열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땅입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동안 우리도 피해를 봤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모두가 적이었어요. 저녁 7시, 일본 전역에서 더 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성격이 달랐어요. 반미 시위가 아니라 정부 규탄 시위였죠. 국민들이 정부의 무능을 성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증거를 준비하지 못했나? 왜 30년간 한국의 움직임을 몰랐나? 총리는 책임져라. 일본 정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밤 10시, 저는 또 국무부 관계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임스, 큰일 났어.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대. 정말요? 벌써요? 증거 앞에서 버틸 수가 없었나 봐. 기시다 총리가 직접 트럼프에게 전화했어. 대화로 풀고 싶다고 했지. 협상 내용은요? 독도는 한국 땅으로 인정하겠대. 대신 대마도는 더 논의하자고 했어. 일본이 후퇴한 겁니다. 독도를 포기한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성명을 냈죠. 독도와 대마도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둘 다 우리 영토입니다. 일본은 무조건 인정해야 합니다.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30년 준비한 만큼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였죠. 3월 18일 월요일 아침,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G7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일본은 G7의 지지를 얻으려 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영국 총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증거를 받습니다. 한국의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일본은 역사를 직시해야 합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동조했습니다. 역사적 정의는 중요합니다. 독도는 분명 한국 땅으로 보입니다. 독일 총리는 더 강경했어요. 우리는 과거사를 반성했습니다. 일본도 그래야 합니다. 역사 왜곡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맹국들조차 등을 돌린 거예요. 회의 후 G7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우리는 한일 간 역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양국은 증거에 기반한 대화를 해야 한다.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건 일본에게 양보하라는 뜻이었어요. 오후 2시, 일본 내각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5시간 동안 격론이 벌어졌죠. 강경파는 끝까지 버티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건파는 현실을 인정하자고 주장했어요. 결국 온건파가 이겼습니다. 오후 7시, 기시다 총리가 국민 앞에 섰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우리는 역사적 증거들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습니다. 순간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리가 독도를 포기한 거였어요. 70년간 지켜온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겁니다. 우리는 1905년 불법 편입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철회합니다. 독도에 대한 모든 영유권 주장을 포기합니다. 대마도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와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역사적 증거를 더 검토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시다는 고개를 숙였어요. 일본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우리는 진실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방송이 끝나자 일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증거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반면 서울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어요. 대한민국 만세. 역사의 승리. 정의의 승리. 노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이들은 서로 껴안고 기뻐했죠.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단 5일 만에 70년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30년 집념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거였죠. 3월 19일 화요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정식 협상을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서울에 왔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외무상이 영토 문제로 한국의 머리를 숙인 겁니다. 회담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죠. 일본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공식 인정한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무효화한다. 대마도에 관해서는 향후 1년간 역사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영토 귀속을 최종 결정한다. 한국이 사실상 승리한 겁니다. 독도는 완전히 되찾았고 대마도도 시간 문제였어요. 오후 5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진실 위에서 화해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거짓 위의 관계가 아니라 진실 위의 우정이죠. 저는 두 나라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집념에 경의를 표합니다. 30년간 포기하지 않고 증거를 모은 그 인내심에요. 취재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지만 감동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5일간의 역사 전쟁, 한국의 승리. 증거가 모든 것을 바꿨다. 30년 집념의 결실.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시작. 기사를 송고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 존 매튜스와 술을 마셨습니다. 제임스, 자네는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해? 역사상 가장 극적인 외교 승리였어. 한국은 무력이 아니라 증거로 이겼어. 30년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준비했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그렇지. 보통 나라는 10년도 못 버텨. 하지만 한국은 30년을 버텼어. 세대를 넘어서 프로젝트를 이어간 거야. 존이 잔을 들었어요. 한국의 건배. 저도 잔을 부딪혔습니다. 정의의 건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작은 나라지만 집념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죠.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문화로 세계를 사로잡았죠. K-팝,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모두 포기하지 않는 집념 덕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낌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자부심이 넘쳤죠. 택시 기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기자님, 외국 분이시죠? 우리나라 대단하죠? 30년 준비했대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광화문에 가봤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태극기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죠.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예요. 아, 그럼 트럼프 대통령 발표 현장에 계셨겠네요. 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보도해 주셔서요.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한국이 모든 걸 했죠. 노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80살이오.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죠. 우리 땅을 빼앗긴 서름을 평생 안고 살았어요. 죽기 전에 이런 나를 보다니.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배를 타고 2시간 반을 갔죠. 멀리서 섬이 보였습니다. 우뚝 솟은 바위섬이었어요. 파도가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섬은 꿋꿋이 서 있었죠. 한국 같았습니다. 작지만 강했어요. 섬에 내리자 경비대원들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 땅에요. 그들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넘쳤어요. 섬을 돌아보며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섬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을까요? 30년간 증거를 모은 학자들, 외교관들, 정보요원들 모두가 영웅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독도 TF팀장을 만났어요. 김민수 박사였습니다. 30년 프로젝트를 총괄한 사람이었죠. 김 박사님, 30년간 어떻게 버텼습니까? 그가 미소 지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땅이니까요. 세대를 넘어 이어갔어요. 처음 시작한 분들은 이미 은퇴하셨죠. 하지만 후배들이 이어받았습니다. 마치 릴레이 같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요?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는 압력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개인 시간을 쪼개가며 계속했습니다. 퇴근 후에 주말에 모여서 자료를 정리했어요. 보수도 없이요. 그저 사명감 하나로요. 그의 눈빛이 빛났어요. 그 집념이 결국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마지막 날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제목은 3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전시관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조선왕조실록 원본, 에도막부 문서 사본, 각국의 지도들, 외교 문서까지요. 수천 점이 넘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전시물을 보고 있었어요. 한 중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왔더군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다 진짜예요? 그럼. 다 진짜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30년 동안 모은 거야. 와, 대단하다. 나도 커서 이런 일 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내가 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어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 정신을 이어받을 거였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30년 집념, 세계를 움직이다. 증거가 총칼보다 강했다. 작은 나라의 위대한 승리.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탄생.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시대, 진실이 힘을 발휘하는 시대였죠. 저는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기자로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목격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요. 작지만 강한 나라, 집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 세계를 놀라게 할 거예요. 그 집념과 열정으로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